그 다음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것은 라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 모델링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그 모델을 트레이닝하는지, 즉 최적의 W를 어떻게 찾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복습에 가까운데요. 리니어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퍼셉트론에 해당하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트레이닝 에러가 상당히 어려운 꼴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컴비나토리얼 옵티미제이션을 풀어야 되고 NP-hard 그 솔루션인 것이고 NP-hard의 컴플렉시티가 필요한 것이고 풀기 위해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근사해서 풀기 위한 PLA나 포켓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은 어떻게 보면 좀 반대였죠. 일단 트레이닝 에러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고 그것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를 0으로 세팅하는 그런 W를 찾아서 우리는 이거를 W lin이라고 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도 인버스 이런 걸 써가지고 클로즈드 폼 솔루션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라지스틱 리그레션을 어떻게 트레이닝하는지를 살펴보면 이 첫 번째 줄은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동일합니다. 우리의 트레이닝 에러에 대한 식을 구하고 그것에 대한 미분을 시도하고 그 미분 값을 0으로 만드는 그레디언트를 0으로 만드는 그런 W를 찾아주는 그런 오브젝티브는 리그레션하고 동일하게 돼요. 반면에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베스트 W를 찾아주는 과정이 클로즈드 폼이었어요. 아주 그 간결하고 애널리틱한 그런 방법이었는데 불행히도 라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클로즈드 폼 솔루션으로 풀기보다는 이터러티브하게 옵티미제이션을 해줘야 돼요. 즉 우리가 한 번에 솔루션을 구하지 못하고 솔루션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이터러티브한 옵티미제이션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옵티미제이션의 사례는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야기하기 전에 라지스틱 리그레이션의 트레이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어나가도록 하죠. 자, 리니어 리그레이션과 비슷한 어프로치를 취한다라고 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거죠. 트레이닝 에러를 구해요. 걔를 당연히 이제 구해보면 W의 함수일 거고 그것의 그레디언트를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0으로 가는 그런 W를 찾게 돼요. 왜 그런지는 차차 알게 되고요. 자, 그 이유는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위에 있는 그 식과 같이 그렇게 유도하면 뭐 그 W를 최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이제 동일한데 리니어 리그레션 대비 불편한 점은 애널리티컬한 그런 클로즈드 폼 원 스텝 솔루션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구한 트레이닝 에러 식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W에 대해서 그 그레디언트를 구해보면 이렇게 23번식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뤄보면 알겠지만 23번을 24번과 같이 이 라지스틱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요. 23번이건 24번이건 간에 얘를 한 방에 원 스텝으로 푸는 것은 이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요 23 또는 24번식을 0으로 만드는 그런 W를 찾아가는 알고리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레디언트 디센트란 아주 유용한 그런 방법이고요. 이터러티브한 옵티미제이션 방식이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양한 경우에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그런 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식, 예를 들면 우리의 경우에는 이 트레인 그리고 얘가 W에 대한 이런 식을 애널리티컬리 제로로 만드는 그런 W를 애널리티컬리 그 찾기보다는 이터러티블리는 이제 이터러티브의 부사형이고요. 이터러티브는 아이터레이션이나 뭐 이런 거랑 다 있죠. 즉 반복적으로 for loop이나 뭐 while loop처럼 조금씩 이렇게 반복적으로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처럼 한 방에 애널리티컬리 그렇게 0으로 보낼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일단 얘는 굉장히 제너럴한 알고리즘이에요. 머신러닝, 딥러닝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지스틱 리그레션의 경우에 특히 아주 그 편리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편리한지는 이제 바로 이야기할 거고요. 그 전에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그레디언트는 이제 벡터 펑션의 미분을 취하는 거에 대한 팬시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원이 있는 이런 벡터 각각을 이제 미분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라는 말 기억해주고요.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볼 때 그레디언트가 주는 거. 그레디언트 말이 좀 불편하면 그냥 슬롭이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에 뭐 F가 있으면 뭐 이렇게 기울기, 슬롭이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주는 것은 그 지점에서 이제 그 가장 큰 증가의 방향, 즉 스티피스트한 그런 증가의 방향을 주는 것이 그레디언트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는 가장 스티피스트한 감소의 방향을 주겠죠. 그래서 그 직관을 뒤쪽에서 수학적으로 유도하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그레디언트 가장 급하게 증가하는 방향, 그죠? 벡터 펑션이니까 방향.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그 반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금 더 이야기해보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로컬이 됐건 글로벌이 됐건 이런 그 로컬 미니멈, 글로벌 미니멈에서는 이 그레디언트가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방향으로 가건 다 제로기 때문에 어디로 가면 증가하는지, 어디로 가면 감소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극값에서는 그레디언트가 제로다라는 거. 그래서 로컬이나 글로벌이나 맥시멈 미니멈에 대해서는 극값이 제로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조금만 더 이야기하죠. 얘는 아주 제너럴한 옵티미제이션 테크닉이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미니미제이션, 그죠? 그레디언트 어센트라는 방법도 있는데 얘는 맥시미제이션을 위해서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또박또박 내려가는, 즉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 그레디언트 어센트는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또박또박 올라가는, 즉 최대화하기 위한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래서 머릿속에 그레디언트를 활용하는 옵티미제이션, 이터러티브한 테크닉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최소화 문제를 풀기 위한 알고리즘. 그리고 그레디언트 어센트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등산처럼 올라가기 위한 맥시미제이션을 위한 알고리즘이고 우리는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W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활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레디언트 어센트랑 디센트는 딱 한 끗 차이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부호 하나만 바꾸면 우리는 서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라지스틱 리그레이션의 이트레인처럼 이렇게 디퍼런셔블한 함수를 미니마이즈하기 위한 이터러티브 테크닉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피지컬 애널로지 비유가 가능한데 이거는 뭐 산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 계곡 뭐 이렇게 있는 데서 공을 굴리는 걸로 비유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힐리 서피스에서 공을 롤링 다운, 굴려 내려보내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곳에 그래서 공을 놓으면 이렇게 굴러가서 여기에서 정지를 하겠죠. 그레디언트가 0인 곳에서 정지를 할 거고요. 만약에 뭐 여기서 굴린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 여기서 정지를 하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놔야 될 것이 얘는 글로벌이건 로컬이건 미니마에서 정지를 하게 되고 어디서 출발하는지에 따라서 운 좋으면 글로벌 미니멈으로 가고 운 나쁘면 로컬 미니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니셜 로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밸리의 바텀, 즉 골짜기 여기에 그레디언트가 제로인 부분에서 공이 스탑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피지컬 애널로지 계속 사용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그 깔려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아이디어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힐리 서피스에서 공을 굴리는 그런 비유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E-train, 그 W 함수이고 W가 고차원 벡터일 수 있죠. 만약에 우리에게 웨이트가 100개면 이건 100차원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서피스이죠. 하지만 비주얼리제이션 그리고 설명을 간단하기 위해서 여기 아래쪽에는 1차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런 힐리안 서피스, 이게 E-in에 대한, E-train에 대한 서피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을 여기서 굴리면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그림 너무 잘하게 보지 마세요. 그럼 좀 물리적으로 안 맞을 수 있는 개념을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굴리고
여기서 굴렀더니 확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내리막이 이쪽이니까 이렇게 가고 결국은 여기서 수렴하게 된다라는 이런 그 아이디어 직관을 머릿속에 넣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스텝 제로, 즉 최초에 여기 놓는 거, 이게 스텝 제로예요. 처음에 공을 어디선가 하나 딱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그때 W 값을 W 제로라고 할 거예요. 즉 W란 어떤 그 스텝, 여기서는 T라고 하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그 표현을 할 텐데 T가 제로,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W 제로, 여기 그림으로 치면 여기가 W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막 계산합니다. 그러면 T가 이제 1, 다음 스텝이고 이거를 우리는 W1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웨이트 값이 W1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W2, W3, W4, W5 이렇게 T를 하나씩 증가시켜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W 괄호 열고 T라고 쓰면 얘는 T번째 아이터레이션에서의 W 값, 웨이트 값인 거예요. 그죠? 점점점 좋아지는, 뭐 잠깐 중간에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로컬 미니멈으로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 WT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얘를 공을 굴려감으로써 뭐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냐 하면 이 E-train이라는 거, 이 E-train이라는 값이 처음엔 여기였다가 나중엔 여기로 감소하게 되겠죠. 즉 우리는 이걸 decreasing 시켜줍니다. 그렇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감소하게 되는 원리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비유하냐면 우리 하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하고 우리 만나서 헬리콥터를 우리 대여 렌트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헬기도 렌트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수강생 여러분 다 태우고 제가 헬기 그 기사분한테 선생님 저기 관악산 정상에 내려주세요. 우리 쫙 내립니다. 관악산 정상에. 그럼 우리 하산하죠. 운동삼아 모인 거니까 우리는 걸어서 내려갈 겁니다. 교수님 저는 헬기 타고 다시 내려갈래요. 뭐 몸이 불편하시면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걸어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관악산에서 하산할 때, 그죠? 여러분은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여러분 발걸음 하나하나 내디딜 때 당연히 뭐 리더를 따라간다고 치면 그럼 그 리더가 머릿속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뭘까요? 이 등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거 말고 꼭 해야 된다라고 가정하면 어떤 두 가지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하나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죠? 왜 여기서 하산으로 내가 비유하냐면 높이, 예를 들면 관악산 꼭대기의 높이가 어떤 에러의 그 E-train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려가야 되죠. 그래야 에러가 줄어드니까. 우리는 고도를 낮추는 것이 하산이니까, 그죠?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야 고도가 내려갈지,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뭘까요? 이거 배낭에 물 있는데 물 마실지 그거예요. 뭐 좀 더 그 직관적인 뭐 원초적인 질문. 첫 번째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내려가는지, 두 번째는 뛰어갈지 뭐 걸어갈지 얼만큼 갈지 결정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 또박또박 걸어 내려갈 때 언제나 결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걸음의 크기는 어떻게 할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언제나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은 원리도 우리 여기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에서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걸 우리는 델타 W라고 적어줄게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델타 W는 내리막으로 가면 돼요. 근데 기왕이면 내리막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제 삼각형 거꾸로 놓은 네불라라는 건데 이건 그레디언트예요. 그래서 네가티브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왜냐하면 그레디언트가 오르막 방향을 주니까 네가티브 그레디언트, 내리막 방향으로 가요. 즉 우리의 surface E-train의 현재 위치, 현재 값에서 이벨리엇 한 거, 이거의 그레디언트 네가티브 방향으로 그렇게 가면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죠. 그죠? 네가티브 그레디언트로 간다는 거, 그게 내리막이잖아요. 두 번째는 얼마나 갈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 얼마나 갈지는 우리 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에서는 수학적으로 정갈하게 우리에게 정해지지 않고요. 우리가 휴리스틱하게 그렇게 주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값을 우리는 러닝 레이트라고 불러주고요. 이것은 진짜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는 에타 또는 이제 뭐 뒤쪽에서 입실론이라고도 부를 거예요. 에타 또는 입실론이라고 부를 텐데 얘는 러닝 레이트라고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다들 때마다 얼마나 크기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하이퍼 파라메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해서 GPU한테 입력해줘야 되는 그런 값인 거예요. 반면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그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얼만큼 갈지는 여러분이 정해서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현재 위치 WT라고 가정하고 자, 그래서 WT가 현재 위치라면 그죠? 현재 위치에서 새로운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위치의 값은 어떻게 정의가 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아까 이야기한 그 두 가지 결정 사항을 여기에 반영하면 되는데 일단 현재 위치에서 델타 W 방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에타만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쓴 대로 새로운 위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위치에서 델타 W 방향으로 그리고 에타만큼 가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델타 W라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그죠?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위에 있는 식을 아래에 그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를 넣어서 더 디벨롭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그 얘기, 이 식 아주 중요하고요. 뒤쪽에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러분 모시고 하산, 뭐 등산이라기보다 하산하는 거죠. 관악산 꼭대기 헬기가 우리를 내려주셨으니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갔는데 그거하고 뭐 어디 할까요? 뭐 서울대 운동장, 정문 앞에 있는 운동장에 헬기가 내려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하산이 쉽나요? 만약에 하산의 최종 목적지를 서울대 교문이라고 하면 이거 뭐 말해 뭐해. 서울대 그 정문 앞에 있는 운동장에 내려주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초기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헬기 우리 기장님께 잘못 보이면 관악산 꼭대기가 아니라 한라산 꼭대기에 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큰일 났어. 비행기 타고 막 배 타고 와야 돼. 그럼 더 어렵죠. 그나마 관악산 정상에 내려주셔서 우리가 서울대 정문까지 그래도 나름 쉽게 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이터러티브한 옵티미제이션에서는 초기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출발했으면 한 방에 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출발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세요.